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남의 한 장애 아동이 실종됐다가 실종 경보 문자를 유심히 본 시민에 의해서 가족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준비했고요. 한파 피해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의 소식, 그리고 도심 속의 반가운 수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트기 전 어둠이 깔린 시골 마을. 한 남성이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어디론가 서둘러 이동합니다. 4분 뒤 인근의 또 다른 CCTV에도 남성이 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15살 최모 군이 설을 맞아 부모와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았다 홀로 집 밖으로 나선 겁니다. 최 군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오전 8시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키 170에 건장한 최 군의 동선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마침 한 부부가 실종 경보 문자 속 인상 차기로 걷고 있는 최 군을 알아보면서 최 군은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 발송 30분 만이었습니다. 실종 아동은 실종 지점에서 5km가량 떨어진 이곳까지 홀로 걸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봤더니 바지가 인상착의하고 똑같아. 그래서 정신없이 내렸죠. 내려가지고 딱 붙잡았어요. 지난 2021년부터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발송하는 실종 경보 문자. 하지만 도입 첫 해 40%에 육박하던 제보 발견율은 작년 20%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 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되다 보니 외면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겁니다. 재난 문자와 실종 경보 문자가 같은 형식으로 발송되고 있어 문자 수신에 대한 시민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시행 초기에 비해 관심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남에서만 1,200여 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치매 실종자의 경우 발생 초기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은 신속한 제보로 실종자들의 조기 발견을 도운 시민들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실종 경보 문자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해남군에 있는 남도광역추모공원입니다. 꽃다발과 가족들의 편지가 가득한 봉안당 뒤편에 꽃 한 송이 없는 유골함들이 가득한 공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골함에는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뒤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들입니다. 해남군은 올해 처음으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13명을 합동장례로 치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이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단계는 그 누구라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성스럽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증가 속에 무연고 사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21년 3,000명 정도에서 지난해는 5,000명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망 뒤 유품 처리에서 화장까지 장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들은 장례식도 없이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약간의 장례식 비용만 치르면 마을 장례식이라든가 아니면 시민 장례식 이런 형태로 해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해 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전력 사용량 분석 등으로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등 사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제주 무안과 함께 전국 최대의 양파 재배 지역인 고흥. 전국적인 과잉 생산과 과잉 재고, 계속되는 수입량 확대로 인해 양파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고흥에서는 한파 피해까지 겹쳤습니다. 영하 7도씨 이하의 강추위가 사나흘간 이어지면서 금산면 등 138헥타르에서 심각한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그 한파로 인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이제 구비대기 때 지금 구가 비대할 시기인데 비대기 때 비대가 안 돼버리고 방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수확 시기도 다소 늦춰질 것 같고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길게는 10일 정도 늦춰질 것 같아요.
올해 양파 추정 생산량은 13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가, 2023년산 저장 양파 재고량도 16만 5천 톤으로 15.2%가량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양파 수입이 계속되는 한 가격 폭락은 피할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이 같은 양파 재배 농가의 2중 3중고를 감안해 정부, 전남도와 함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 3만 박스 정도는 미리 이렇게 좀 유통시키려고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재대책비로 해서 3억 9천만 원 정도 지금 이미 국고가 좀 내려와서 집행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달 말까지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조기 지급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예견됐던 양파 재배 농가의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에서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선주 고영권 씨. 조업을 나간 선박에서 밤사이 무슨 사고라도 벌어지지 않을지 매일 가슴을 졸입니다. 선원들에게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고 선박 상태를 여러 번 점검해도 바다의 조업 환경은 수시로 변해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양 어선에 비해서는 특별 변수가 많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배 출항을 못할 정도로의 마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5인 이상의 어업장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규모 제조업과 달리 어업은 영세업체들이 많고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는 모두 700여 건. 이 중 사망과 실종으로 이어진 중대재해는 20건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해양수산부와 수협 측도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했지만 어업인들의 걱정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없는 영세한 어업장의 경우 안전조치 이행을 문서로 남겨놓는 서류 작업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내가 얼만큼 보고 얼만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막막했죠. 한 척당 100페이지는 하면 되는데 수적이거나 세적인 사람들은 300페이지를 해야 된다. 수협과 지자체 등은 중대재해법 홍보를 위한 현장 교육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어업인들은 육지와 바다의 여건이 다른 만큼 중대재해법도 해상 상황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한 온실입니다. 꽃가루를 묻힌 벌들이 벌통을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일반 벌통과 달리 카메라와 센서가 달린 스마트 벌통입니다. 벌통 내부 온도와 습도, 벌의 활동량까지 벌통에 관한 온갖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온도에 따라 열선과 환기팬이 작동해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토마토 재배 2년 차인 청년농 유지원 씨. 스마트팜 온실 입주 첫 해에는 벌 관리를 못해 애를 먹었는데 지난해 9월 스마트 벌통을 들이고 나서는 한결 관리가 수월해졌습니다. 전에는 이 줄 한 줄에 서서 한 5분 동안 서 있으면서 벌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가면서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온실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확한 토마토는 17톤. 스마트 벌통이 도입된 뒤 토마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3% 늘었습니다. 벌의 생존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고흥을 비롯해 전국 200여 곳에 스마트 벌통을 설치해 연구한 결과 벌의 수명이 68일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 벌에 비해 활동성도 1.6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은 딸기 같은 경우는 약 하우스 한 동당 한 113만 원 정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약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 하지만 상용화하기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스마트 벌통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일반 양봉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수달 한 마리가 물살을 가르며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수달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목포 남항의 갯벌. 해마다 많은 개체의 철새들이 찾아오며 뛰어난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지만 수달이 포착된 건 17년 만입니다. 도심에서 발견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생태적으로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만큼 먹을 게 많고 겨울철 이곳 남항철새 탐조대에서는 최대 2천여 마리의 철새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멸종위기 1급인 황새부터 멸종위기 2급인 검은머리 물대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까지 수달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도 20종이 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인근의 빗물 펌프장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에 포함된 유기물이 갯벌 생물들의 풍부한 먹이가 되면서 우수한 서식 환경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인근 공사로 이 같은 환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인근 3만 2천 제곱미터 대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각종 중장비는 물론 높은 전봇대들까지 철새 도래지 주위를 둘러싸면서 이곳의 높은 생태학적 가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태적인 공원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살리는 방안으로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반가운 수달까지 찾을 만큼 다양한 생명의 보금자리인 남항 철새 도래지. 도심 속 희귀한 안식처를 찾아온 생명들이 쉴 공간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